자, 물리학 2 수업 하겠습니다. 1강이 따로 없는 이유는 이제 1강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여기는 이 문제 내고 끝냈으니까 따로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2강부터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보시면 일단 단톡방 이게 들어오는 것도 우리 나름의 퀴즈가 있었어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물리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꼭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꼭 이걸 퀴즈로 냈고요. 물리라는 건 항상 뒤에 뭐가 있냐면 단위가 있어요. 이 단위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를 들면 단위가 뉴턴이다. 그럼 힘을 나타내고요. 이 힘이라는 건 1kg을 1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N이라고 부르죠. 이렇게를 우리 1N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1m/s다 라는 건 이 1초에 1m 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의미는 1초의 제곱이라는 시간에 1m를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1m/s만큼 변한다 1초에. 그래서 초당 1m/s씩 속도가 변할 때 우린 이거를 가속도가 1m/s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물리량은 항상 단위가 존재하고 이 단위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물리량은 상한값이 있는 게 있고요. 하한값이 있는 게 있고 상한값도 하한값도 동시에 존재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값이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리량이 속도고요. 우리 보통 속도는 가속도 주면 무조건 속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F는 ma이고요. 그리고 속도는 가속을 주면 내가 얼만큼 시간을 오래 주냐에 따라서 속도는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속도는 맥스 값이 정해져 있죠. 이 값은 C의 속도를 넘어갈 수 없다. 빛의 속도. 그래서 빛의 속도가 값이 얼마였냐면 299792458 m/s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밀번호가 8자리까지밖에 가능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5까지 쓰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때 그냥 퀴즈처럼 낸 문제, 그냥 재밌자고 한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일단 문제는 앞에 있는 1강 학습지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1번부터 순서대로 풀이를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여기 핑크색으로 써있는 것까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핑크색 여기까지는 1번부터 8번까지의 풀이를 보시면 되고요. 그 9번부터가 문제인데 9번을 보면 웨이브라는 OTT를 쓰면서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핑크색 이후에를 생각해보면 가능한 공간이 2번 집이고요. 또 하나가 5번 집이 가능합니다. 두 집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음료수가 있거나 혹은 OTT가 있어서 갈 수 없고요. 2번 아니면 5번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2번 아니면 5번인데 뭐라고 확답하기 현재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10번 단서를 10번 풀이를 보더라도 미국과 콜라가 하나인데 한 조합인데 이것도 가능한 게 2번 아니면 5번입니다. 미국 콜라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미국 하나. 미국 콜라도 2번 아니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2번 하면 2번 아니면 5번이니까 하나가 2번이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5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신이 없을 때는 일단 뭐 하나라고 일단 찍어 놓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건 가정인데 보통 이거 과학에서는 가설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설을 세워보고요. 그 가설대로 쭉 가면 모순이 생겨요. 그러면 이 가설을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 가설이 잘못됐으면 이 가설을 폐기하고요. 폐기 혹은 수정을 하고요. 바꿔서 대안을 찾고 그 대안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니까 결국에는 2번을 웨이브 오렌지 했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고 여기가 미국 콜라구나. 그럼 여기가 웨이브 오렌지가 아니고 여기가 웨이브 오렌지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1번에서 가정한 게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 단서를 지금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찾아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건데
사실 과학도 이런 작업을 우리는 보통 과학도 이런 작업을 따른다라는 걸 꼭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많은 단서가 있으면 과학을 찾아내기가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관찰을 잘 해야 되고요. 이 관찰한 걸 바탕으로 단서를 찾고 그 단서를 조합해서 규칙을 찾는 행위, 우리 이거를 과학이라고 할 겁니다. 물리학이며 뭐 생명과학이며 화학이며 다 기본적인 거는 이 규칙을 찾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데, 이 관찰할 때 조그만 걸 다루면 뭐 현미경, 뭐 전자현미경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뭐 아주 멀리 있는 거는 뭐 망원경을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행위를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종종 쓰이는 방법, 그게 여기 가설을 세우는 11번 이 과정이 과학에서 많이 쓰이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면 이제 역학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이 역학을 할 때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내용, 물리량 중에 하나가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문제 1번을 보시면 이제 보물의 위치를 나로부터 오른쪽으로 12, 위쪽으로 9 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12, 위로 9 이러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12, 위로 9, 위로 좀 더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 위치를 모르니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내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맨 왼쪽에서 3칸, 그리고 가장 아래, 그럼 맨 아래에서 3칸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2칸, 그리고 위로는 9칸을 가면 결국 보물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꼭 3가지를 동시에 말해줘야 돼요. 기준을 말해줘야 되고요, 거리 말해줘야 되고, 방향도 말해줘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나타내야만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할 사실을 한번 상대방에게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이냐면, 자, 어떤 물체를 봤는데 1초에 기준점 5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m 위치에 있었고요. 1초 때는, 2초 때는 3m 위치에 있고요. 3초일 때는 5m 위치에 있다. 그럼 얘는 움직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1초 때 여기 있고 2초 때 여기 있으면 요렇게 와서 여기에 딱 도착했을 수도 있고요. 1초 동안에 요렇게 와서 이렇게 도착했을 수도 있고요. 한 바퀴 뿅 돌고 어디 놀다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1초에서 2초가 됐을 때 결국 여기 1초에 있던 위치, 1m에 있던 위치에서 2m, 3m에 있는 위치로 위치가 변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1초당 위치가 2m 변했다.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움직였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1.1초, 1.2초, 1.3초, 1초랑 2초 사이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1초일 때, 2초일 때 지금 분명히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위치가 변했으니까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3-2번을 보시면 1초, 2초, 3초일 때 다 여기 있었대요. 그러면 정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입니다. 물론 각 1초, 2초, 3초 때는 그렇게 위치 변화가 없는데 0인데, 하지만 1초에 여기 있고요. 2초가 되기 전에 슝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혹은 2초에서 3초가 되기 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위치 변화량은 0인데 1초당. 왜냐면 1초 지나서 다시 여기 갔으니까. 그랬다고 얘가 정지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지 정지하는지 명확하게 말하려면 띄엄띄엄 관찰하면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속된 시간 동안에 관찰해야만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뉴턴은 뭘 사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율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일종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예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이면 아주 그 짧은 순간의 움직임을 알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만큼 움직였냐, 결국 이게 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율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움직임의 변화량, 그러니까 흐를 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물체의 움직임을 말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미분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빠른가, 빠르기를 나타낼 땐 무조건 시간이 짧게 걸린다고 해서 빠른 거 아니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많이 가야 빠른 거죠. 말이 좀 이상한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빠르려면 얼만큼 멀리 갔냐만 따지면 안 되고요. 얼마나 조금 걸렸냐만 따져도 안 되고, 결국에는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동시에 고려해야만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나타낼 때는 이 두 가지 물리량을 동시에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